자, 이제 우리가 리만 인테그랄을 정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돼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어퍼 인테그랄을 어퍼 썸의 인피멈으로서 정의를 했고, 로어 인테그랄을 로어 썸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잘 정의가 되는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인피멈 값이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피멈이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셋의 로어 바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프리멈이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퍼 바운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마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이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로어 썸과 어퍼 썸이 각각 로어 썸은 어퍼 바운드를 갖고 어퍼 썸은 로어 바운드를 갖는다.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마 1. 그래서 for any partition T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m 곱하기 b-a. 자, 요 값은 이 파티션 F의 파티션 P에 대한 로어 썸, 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 로어 썸 값은 어퍼 썸 값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퍼 썸 값은 m 곱하기 b-a, 자,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게 성립한다는 게 바로 이제 렘마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은, 자, 요 m 곱하기 b-a, 요게 이 어퍼 썸의 로어 바운드가 되고, 이 캐피탈 M 곱하기 b-a, 요 값이 이 로어 썸의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든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렘마 1을 이용을 해주면은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잘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증명을 해 볼 건데, 증명의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먼저 몇 가지 노트를 해보면 돼요. 먼저 아이디어는, 첫 번째, 이 m 값은 mi, 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캐피탈 M이라는 것은 구간 AB 전체에서의 수프리먼 값이에요. 그쵸? 따라서 요 mi라는 것은 그 AB의 부분 구간에서의 수프리먼 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의 수프리먼 값이 당연히 부분 구간에서의 수프리먼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부분 구간에서의 수프리먼 값은 당연히 인피먼 값보다 큰 거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의 제일 작은 값을 랑 제일 큰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큰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mi는 스몰 mi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전체 구간에서의 최소값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으면은 그게 어떤 특정 좀 더 좁은 부분 구간에서 최소값보다는 이제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b-a라는 것은 이 구간 AB의 길이죠. 구간 AB의 전체의 길이인데, 자,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 이 부분 구간들의 길이의 합과 같다. 자, 그래서 델타 x1, 델타 x2, 그래서 델타 xn. 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수직선 위에 그려보면은, 자, 우선 구간 AB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n-1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xn이면은,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가 바로 b-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 델타 x1이고, 자, 이 두 번째 구간의 길이는
델타 x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 x1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의 길이는 여기는 델타 xn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x1 플러스 델타 x2 그리고 해서 델타 xn까지 다 더하면은 b-a 전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주면은 사실은 증명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보죠. 그래서 증명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 자, 그래서 자, for each i는 1부터 n까지 이런 값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무엇을 곱하냐면은 각각의 4개의 항에다가 델타 xi를 곱해봐요. 그러면 델타 xi를 곱해보면은 자, 델타 xi 자, m은 mi보다 작고 mi는 캐피탈 mi보다 작고 캐피탈 mi는 캐피탈 m보다 작으니까 거기다가 델타 xi는 양수기 때문에 곱하더라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델타 xi는 mi 곱하기 델타 xi 그리고 이것은 다시 캐피탈 mi 곱하기 델타 xi 그리고 이것은 캐피탈 m 곱하기 델타 xi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i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각각의 항들을 i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변에다가 시그마를 취해주면은 자, i는 1부터 n까지 m 델타 xi 값은요. 자, 요 델타 m 자, 요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델타 xi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자, 요 세 번째 항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캐피탈 mi 델타 xi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캐피탈 m 델타 xi 자,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어퍼썸과 로어썸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LPF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퍼썸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UPF의 정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LPF고 UPF가 돼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또 계산을 해보면은 요 M은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x1부터 델타 x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2에서 뭐라 그랬냐면 델타 x1부터 델타 xn까지 다 더하면은 b-a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m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 값은 사실은 m 곱하기 b-a랑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m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가 되겠죠. 그리고 요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 값은 b-a니까 자, 요 값은 캐피탈 m 곱하기 b-a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렘마 1에서 우리가 어퍼썸의 로어 바운드와 로어썸의 어퍼 바운드를 찾았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잘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무엇을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데피니션 6점 리만 인테그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is said to be 리만 인테그랄. 즉 리만 적분 가능하다. on AB provided 즉 이 어퍼 인테그랄과 우리가 이
로어 인테그랄이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함수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이다라고서 얘기를 하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적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제 이렇게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일 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적분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인테그랄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 f의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적분값은 f의 어퍼썸 값 혹은 두 개가 같으니까 f의 로어썸 값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 적분값을 명확하게 쓰고 싶으면 이것은 이제 to avoid ambiguity, 이거는 이제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we also write, 즉 그 적분 구간과 적분 변수를 이제 명확히 써주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적분 구간을 이렇게 써주던가,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 이제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적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리만 적분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적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적분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급수를 생각을 해볼 때 급수를 뭐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급수에서 급수를 생각을 해보면 급수가 일단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렴값이 얼마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적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거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 fx가 다음과 같이 k 값을 갖는 상수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함수는 항상, 상수함수는 리만 인테그랄이에요. 그리고 자, 이 적분값 a부터 b까지 fx, dx 값은요 k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정말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우선 p를요 arbitrary, 자, arbitrary partition, 자, a, b라고 이제 놓아 봅시다. 그리고 즉 p를요 이 a x1 식으로 해서 xn, 자 이렇게 주어진 파티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UPF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UPF의 정의는 i는 1부터 n까지 mi 델타 xi가 돼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f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구간 A, B에서 f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k잖아요. 그러면 k 값에 갖는 이런 상수함수가 되죠. 이게 f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xi-1과 xi 자, 이런 i번째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프리먼 값과 인피먼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수프리먼 값은 무조건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피먼 값도 k가 되겠죠. 그래서 이 i번째 구간에서의 수프리먼 값은 k예요. 무조건 i는 1부터 n까지 모든 i에 대해서 그쵸?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k 델타 xi고요. 자, 요 k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k 시그마 k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그 우리가 렘마 6.1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 값은 b-a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은 k 곱하기 b-a가 돼요. 비슷하게 로어 썸도 계산을 해보면은 pf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스몰 mi 그리고 델타 xi 자,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 i번째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인피먼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인피먼 값은 그냥 함수 값 자체가 모두 다 k이기 때문에 최대값도 k이고 최소값도 k이고 그래서 인피먼 값은 k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mi 값은 다 i는 1부터 n까지 모든 값 i에 대해서 다 k가 될 거고요. 그 값은 이제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똑같이 빠져나오면은 k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 자, 그리고 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는 b-a이기 때문에 k 곱하기 b-a가 돼요. 자, 그래서 모든 파티션에 상관없이 모든 f의 어퍼썸은 k 곱하기 b-a가 되고 로어썸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b-a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퍼썸에다가 인피멈을 취해주면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어퍼 인티그랄이 되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의 어퍼 인테그랄은 자, 자, 요거의 인피멈인데요. 근데 이 u 어퍼썸 자체가 이 파티션에 상관없이 이미 k 곱하기 b-a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k 곱하기 b-a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어 썸도 로어 인테그랄도 로어 썸에다가 수퍼리멈을 취하면 되는데 이 파티션에 상관없이 로어 썸 값이 k 곱하기 b-a이기 때문에 로어 인테그랄도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자,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요. 이 로어 썸에다가 수프리멈을 취하면 되고요. 정의에 의하면은 그리고 요 로어 썸 값이 항상 k 곱하기 b-a이기 때문에 수프리멈을 취하여도 그 값은 k 곱하기 b-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의 값을 보면은 자, 어퍼 인테그랄은 k 곱하기 b-a이고 로어 인테그랄도 k 곱하기 b-a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지금 자, 요 둘이 지금 같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함수 f는 인테그라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f는 리만 인테그라블이에요. 자, 그리고 적분값은 어퍼썸과 로어썸의 값으로서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이 fx의 구간 ab에서의 적분값은 어퍼썸 값 혹은 로어썸 값 왜냐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 같은 값 k 곱하기 b-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풀이가 끝나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이제
리만 인테그러블이 아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예라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6.2 우선 f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x 값은 만약에 x가 구간 a, b 사이에 포함되는 값 중에 유리수가 되면은 폐구간 a, b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유리수면은 1의 값을 갖고, 그리고 x가 유리수가 아니면 즉 무리수면, 자 이렇게 되면 0의 값을 갖는다. 자, 이런 함수가 돼요. 그러면은 자, f는 리만 인테그러블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보래요. 자, 그래서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구간 A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은, 자, 유리수에서는 1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근데 A와 B 사이에서 이제 촘촘하게 있죠. 그리고 자, 무리수에서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점처럼, 완전 연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으로 엄청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뭔가 되게 안 좋은 함수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좋은 함수인 경우에는 리만 인테그러블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왜 리만 인테그러블이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먼저 리만 인테그러블이 아닌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의 파티션을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앞에서 이그젬플 1에서 했던 것처럼 또 P를 임의의 파티션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arbitrary partition.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파티션의 원소는 x0부터 x1부터 해서 xn까지 이렇게 이미 n개의 n 플러스 1개의 점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어퍼섬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의에 의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델타 xi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떤 부분 구간을 생각을 해보죠. 부분 구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함수 f의 수프리먼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수프리먼 값은, 자, 여기서 이제 함수 값은 0 또는 1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구간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xi-1이라고 놓고 xi라고 놓으면은, 자, 요 사이에 있는 요 구간 사이에 있는 수프리먼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피먼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구간을 한 점이 아닌 폐 구간을 선택을 해주면은 그 구간 안에는 무조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사실은 뭐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포함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포함을 해요. 요거는 1장의 정리 1.9랑, 자, 요 유리수를, 임의의 구간은 항상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포함을 한다. 요 사실은 정리 1.9를 보시면 되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포함을 한다. 그것은 정리 1.10과 그 밑에 커럴러리, 앞에 것도 1.9와 그 밑에 커럴러리를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
mi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은 1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어퍼썸은 요 수프리멈 값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은 b-a가 돼요. 자, 요것은 다시 써주면은, 왜냐하면은 mi, 자, mi라는 것은, 자, 벌써 정의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요 xi-1, xi라는 요 구간 안에는 최소한 하나의 유리수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프리멈 값은 무조건 1이 돼요.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lower sum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요 인피멈 값은 요 값은 모든 구간에서 다 0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델타 x 해봤자 0이고 0 다 n개 더해봤자 0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0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왜냐하면은 이 스몰 mi의 정의를 써보면은 인피멈의 fx 그리고 x는 xi-x,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 xi-1, x 사이에는 최소한 하나, 사실은 이제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피멈 값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요 인피멈 값은 0이고, 요게 이제 왜 포함을 하고 있는가는 정리 1.10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어떤 파티션에 대한 어퍼썸과 로어썸을 이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요 어퍼 썸에다가 인피멈을 취하면 되고요. 로어 썸에다가 수프리멈, 그 파티션에 대한 수프리멈을 취해주면은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나오겠죠. 그래서 a부터 d까지 fx dx. 자, 요것은 다시 정의를 한 번 더 써보면은 수프리멈, 자, 어퍼 썸의 파티션 부분에다가 수프리멈을 취하는, 이거는 이제 인피멈을 취해야 되겠죠. 인피멈을 취하는 건데, 자, 인피멈을 취하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이게 파티션에 상관없이 b-a라는 상수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피멈을 취해도 b-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 fx dx의 로어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로어 썸에다가 수프리멈을 취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파티션에 상관없이 이 로어썸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0에다가 수프리멈을 취해봤자 0이죠. 그리고 요 어퍼썸 값과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퍼 인테그랄의 경우에는 요 값은 b-a고 로어 인테그랄의 경우에는 0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값이 같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는 리만 인테그라블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따라서 f is not 리만 인테그라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적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fx dx 이 값은 not exist. 이렇게 쓰면 됩니다.